축제의 정의를 한번 두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정의. 축제는 신성한 존재에게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이고, 의례 제사를 지낸다는 제자잖아요. 그리고 모두 함께 어울려 난장을 즐기는 비일상적인 시간 또는 모여있는 공간, 이제 이런 거를 축제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가장 흔히 쓰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만 갖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려봤는데요. 축제는 비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평소 금기시되는 행위와 언어들이 잠시 용인되는 신성한 시간, 상호 신뢰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또는 기득권적 권력, 불평등성의 모순, 억압과 갈등, 어둠과 희미함을 걷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 좀 깁니다만, 이제 이 정의를 가져야만 축제와 갈등이라고 하는 이 제목하고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치가 됩니다. 일단 축제 시간이란 일단 일상의 모순과 정면 대결하는 시공간이다라고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팜플로나 축제인데 소에 깔려갖고 죽지도 해요. 뒷발로 채이고 해가지고 죽기도 해. 이렇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빠지지? 이런 사람들이 딱 멀쩡하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평소에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삶의 삭막함이 나로 하여금 축제 속에서 뭔가 더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대인들이 하는 건 아닐까. 이 안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모든 인간들한테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간들 공통의 심연에 깔려져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들, 그 심성을 아마 축제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황소한테 이렇게 밟히거나 이러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냐, 왜 이 사람들이 이러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황소를 저렇게 한번 만지면 황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나한테 전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대요. 그리고 황소하고 잘못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어떤 희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주 순간적인 어떤 놀이의 충족감, 이게 아주 극에 달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본성과 유토피아적 삶을 추구할 기회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좀 깨야 되죠. 이와 관련해서 장 디비뇨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 겸 인류학자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코란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어느 문화도 파괴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파괴도 문화와 관계없이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든 인간 사회든 그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 도약의 기회들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발전을 하기보다는 순간에 도약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도약을 할 때 뭔가를 깨트려 버려야 될, 그걸 깨고 가지 않으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축제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축제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깰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깨워야 되는지를, 깨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불꽃 축제로 아주 유명한 거가 이제 발렌시아의 불꽃 축제입니다. 엄청난 저런 조각이 이렇게 타버리는 거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뭔가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거가 태워져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을,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저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 거를 비록 순간이나마 이제 느끼게 하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본성의 근본은 유토피아라는 삶하고 상통한다고 놓고 볼 때 그걸 한번 추구해보는, 상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니발, 구조와 반구조. 이제 구조라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모든 규범이 통용되는 이런 사회를 구조적인 삶이라고 하고요. 반구조는 현재 통용되는 모든 규범을 뒤틀어보는, 이제 그걸 반구조라고 할 때, 축제는 그런 반구조이죠. 근데 완전히 반구조는 아니고 그 구조와 반구조의 약간 중간 지점에 몰려 있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순간이 축제에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순절 금욕기에
부활절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진탕 먹고 마시는 시기를 카니발 시기라고 하고, 이 카니발의 기원은 카톨릭 사제들이 모든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던 시대였고, 그 유럽 중세의 그 카톨릭이 이제 모든 권한을 사제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디든지 권력이 독점되면은 부패하고 썩기 마련이에요. 근데 평상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발설하면 안 돼요. 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육제 때, 카니발 시기 때 그런 것들이 살짝 풀어지는 이제 그 시기를 허용을 합니다. 사제들이. 왜냐하면 너무 억압을 하면 이상하게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약간 비밀이 통로되기도 하고, 막 누구를 막 뒤에 가서 외설스러운 이야기라든지 막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던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인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잠시나마 이제 허용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카니발 시기라고 하고, 요 시기가 계절적으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특히 가장 격심한 변화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겨울은 이제 모든 것이 꽁꽁 얼어서 죽어 있는 죽음의 시기라면, 봄은 모든 생물이 다시 소생하는 생명의 탄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세리머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격스러운 변화에 이런 축제를 참여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순응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독일이나 영국 뭐 아주 뭐 대단합니다. 축제. 프랑스, 스페인, 일본 선진국에서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축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제적인 시간에는 평상시에 금기시됐었던 것, 평상시에 별로 말하면 안 되는 것, 평상시에 드러내면은 조금 혼나는 거, 이런 것들을 축제 때 막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편견, 모순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기회를 축제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죠. 많다라고 하는 건 그걸 드러내야만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 드러내고 많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그 사회는 쓸데없는 갈등, 서로 차별, 혐오로 인해서 낭비되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훨씬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 돼 있는 사회가 행복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축제가 많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감수성이라든지 문화 다양성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 메슨이라고 하는 이제 브뤼셀에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축제, 사육제 이퀄 이제 축제라고 설명을 하면서 출생, 죽음, 부활 이제 이렇게 세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징적인 변화를 통해서 재생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축제로 보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생,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형태로 축제가 구성이 되면서 그 사회가 세계관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로 가는지, 그거의 하나의 척도로서 축제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 표출과 승화 기지로서의 축제. 바흐친이라는 미하일 바흐친이라고 하는 이제 소련 인문학자, 문학 이론가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축제 얘기를 꽤 많이 하셨어요. 카니발이라는 용어로. 이제 요지는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권력이 막 첨예화되기 시작을 하고 계층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지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문화적 암시, 어떤 삶을 한번 뒤집어보는 기회, 이런 것들을 축제로 주고, 축제 안에서 이렇게 삶을 한번 뒤집어보면서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흐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축제 속에서 재생, 해방, 평등, 부활, 갱생, 상생, 공존, 이제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격리, 과도, 재통합의 이제 의미로 이제 축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걸 전부 통틀어서 하나의 축제 과정으로, 뭐 성인식이라든지 뭐 우리 졸업식 할 때 밀가루 뿌리고, 물론 요즘은 이렇게 안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부터 이제 격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뭔가를 하죠. 태어났을 때, 1살 됐을 때, 졸업했을 때, 결혼할 때, 뭐 죽을 때,
뭔가 그 사회적 지위가 확 격변할 때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어른이 그 사회에서 부여하는 의무와 책임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하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의례를 거치기도 하고, 그걸 거치고 나야만 그 사회의 통합이 되는 거. 빅터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좀 정리를 했죠. 이 사람은 이제 리미날리트라든지 커뮤니타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이에요. 리미날리트는 이제 리멘이라고 하는 문지방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문지방 위에 딱 올라가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안방도 아니고 마루도 아닌 애매한 순간에 딱 있는 그 순간, 그건 아주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비일상적이지만, 그 순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무한한 자유가 부여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보령의 머드 축제, 막 엉망진창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근데 저거 맨날 저러고 있으면 혼나요. 그렇지만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저러고 있는 건 아주 재밌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문지방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나 공간을 커뮤니타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자유로움, 평등, 모든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은 거는 제가 학위 논문을 쓰려고 조사했었던 지역 사례입니다. 이게 프로방스 지방의 작은 마을인데요. 이 축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 50마리를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행렬을 시키고 붙여가지고 맨 뒤에 요 오른쪽에 수레를 장식을 해서 퍼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이 축제 일요일날 오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요. 지역 주민들이. 축제 주관자를 정해서 이렇게 3대가 퍼레이드를 하고, 할아버지 따라서 이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 3대가 축제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축제를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축제 주관자가 되겠죠. 자기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 집의 소작농이었어. 쟤네 집이 옛날에 우리 집에 소작했어.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축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카오스와 코스모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놀이하는 인간, 축제하는 인간, 환상하는 인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제가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우 카니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원주민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프리카에서 공수되어 온 흑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온 흑인 노예들, 불쌍하게 왔죠.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백인들한테 착취를 당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멀쩡하게 자신들의 전통 문화, 고유한 문화 속에서 살다가 노예로 끌려와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풀어줘서 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명과 유토피아를 넘나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아주 복잡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만 되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노팅힐 카니발도 카리브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면서 그들의 고유 문화를 표현하는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이런 축제를 벌이면서 각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주는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동 하회 탈춤이라든지 고려시대 때부터 주로 근원했다고 하는 탈춤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선비나 승려나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풍자하고 비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변화할 건데,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축제를 분석할 때 볼거리, 영, 전통을 보존하는, 그러다가 참여하고, 경험하고 교육 콘텐츠고, 지금은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하는 거지만, 앞으로 가면은 상생하고 초연결, 융합, 조화. 그래서 대규모 이벤트도 커질 것이지만 작은 지역민들의 마을 축제도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축제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완전히 분리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순한 놀고 먹는 여가 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다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리고 아주 삭막한 현대인들을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그다지 축제에 참여하는데 뭐 대단히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같은 공동체로서 인식하게 해주는 대단히 좋은, 대단히 바람직한 매체고 콘텐츠다. 그래서 축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게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다 주기 때문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현대인의 삭막한 삶의 하나의 그 어떤 활력소 같은 어떤 유토피아의 어떤 작은 씨앗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